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집어보고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립니다. 엠비엔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상승 추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승 추세에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라면 긍정적인 마음을 좀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또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국 증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와 종목도 점검해 봐야겠죠. 그 전에 최강 종목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야구공이 1개씩 추가되는데 야구공 9개를 모두 다 모으면 저희가 시청자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목표 달성한 기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 7.38%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레이보 로보틱스가 2루타 달성 7.3%까지 올랐고 두산 테스라도 9.2%, 마녀공장은 3.9%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 기업들, 새 기업들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좀 홀드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저는 홀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봇주 뭐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 그대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시스템 온칩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엔저 수혜주, 일본 소비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일본의 지금 소비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녀공장도 야금야금 올라주고 있는데 한번 막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광군제랑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님 네.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아예 마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거라고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 기업 모두 홀드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최강 이슈도 바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중국 수출이 26%나 감소를 했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실적에 타격을 줬던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정책을 좀 바꿔서 외자를 좀 유치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정책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투자 폭이 중국이 요즘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된 이슈는 리창 중국 총리라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창 중국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조업 부분의 외국인 투자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굉장히 좀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 네. 리창 중국 총리님이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17조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 17조 달러가 하나로 계산해보면 2경이거든요. 5년 동안 2경을 수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원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 투자 장벽을 또 제거하면은 중국이 활성화되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땡큐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이제 해외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때문에 수출이 부진했던 국가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슈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겠다, 수입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고요. 우리나라 산업부도 이와 관련돼서 중국 내수시장 관련돼서 국제 수입 박람회를 참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중국 리창 총리가 이때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좀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네. 또 중국이 마이크론과 화해를 했죠.
했죠. 우리 좀 투자를 하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중국과 해빙 무드를 가지고 있는데 호주의 이제 최대 무역국이 또 중국이거든요. 호주에 나오는 상품이 4분의 1이 다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외교 정책을 바꾸고 좀 이제 함께 살자라고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메모리라고 써져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뭐 2위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수입 쪽에서 좀 요즘 품목이 커진 거는 광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우리나라의 수입만 늘린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좀 대화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좀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련주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국 수출이 26%나 올해 감소를 했어요. 미국 수출은 오히려 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 쪽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한동안 국내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공매도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관련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 굉장히 오늘 좋은 뉴스가 월요일 아침부터 빵빵빵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특히나 금융당국이 이렇게 잘 나서진 않아요. 잘 나서진 않는데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격이 좀 너무 심하게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정책당국은 굉장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참여를 하는 좀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달 6일부터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볼게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바로 어제 나왔고요. 수혜 종목들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할 수가 있어요. 좀 유동성이 풍부하고 중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좀 따라가는 현상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좀 상위권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미지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150 종목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이제 반등의 좀 시그널을 보여주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호재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 호재가 나온 만큼 오늘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장 공략주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솔브레인이고요. 3루타 도전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쯤에 소개가 돼서 리뷰를 했던 기업인데요. 다시 가져왔네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기업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이 이 기업을 기억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솔브레인은 GAA 미세화 공정, GAA 공정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향후에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거를 파운드리로 수주를 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GAA 공정을 사용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AA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과 실리콘 게르마늄을 이렇게 층층이 쌓은 다음에요. 회로 패턴을 제외한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시가격으로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가격을 이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층층이 쌓은 다음 제거를 해주고 그 시가격을 이 기업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향후에 뭐 좀 중장기적인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GAA 공정이 계속해서 2나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운드리 경쟁이 좀 우리나라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경쟁력 강화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9월에 소개를 해드리고 수익 리뷰를 한번 했는데 주가가 살짝 또 눌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3루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경쟁 강화에 따라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당장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엠뱅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이번 주에 이제 증시에 상장하는 종목이 3종목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먹거리가 많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누니까 이번 주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